아,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항상 드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제 두 번째 질문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그런 질문들하고 이렇게 항상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까 웃었는데, 그 이제 세네카의 행복론에 대해서 저는 그 책이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말은 되게 철학적이어서 어려웠는데, 사실 되게 창피한 말이지만, 미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미덕이 미덕이 참 좋았어요. 그 단어가. 그 사전적인 의미가 도덕적인 행동이나 태도래요. 근데 이게 왜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 미덕이란 단어가 참 그냥 좋았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간간히 좀 쓰세요, 또 교육 중에. 그래서 이 미덕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네. 배려심이 있는 사람 저랑 함께 하는 거가 이제 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배려심의 레벨이 제가 지금 피디님 질문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배려심의 레벨이 있어요. 배려심은 내가 안 먹고 그 사람을 주는 게 배려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음,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밑에 내려가서 커피를 사오는 게 배려심일 수도 있어요. 예. 네, 내가 뭔가 양보하는 게 배려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배려라고 하는 거는요, 더 깊은 우리가 레벨에서 보면 단순히 그런 소소한 배려가 아니라 깊은 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제가 풀떼기를 먹고 헬스를 하면서 치병처럼 이렇게 잠 못 자는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 네, 인생에 처음으로 졸피뎀 같은 약물을 먹어야 되고 그 5월부터 지금 9월이면 계속 시달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그걸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결과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혼자 살았다면 내 선택 때문에 100% 내가 책임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네. 사실 이번 사건은 제가 건강 문제 터진 거는 제가 헬스장 다니고 그리고 헬스장 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잡기 위해서 풀떼기 같은 거 그때 뭐 야채 스무디 같은 거를 제 수강생 제 먹튀 했던 그 사람이 뭐 어떤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을 소개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영양제를 사고 그 사람의 처방으로 그 풀떼기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게 발생된 사건인데 그 중에 의사결정권에 제 와이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조양 대표가 있었는데 조양 대표가 예를 들면 제가 헬스를 안 하고 풀떼기만 먹었다면 지금까지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 헬스를 먹고 풀떼기도 먹었기 때문에 거기 농약 성분도 물론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헬스를 하면서 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헬스를 그때 PT를 일주일에 거의 5일이면 일주일 거의 3, 4, 5일을 받았어요. 그게 처음엔 4, 5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원래 2회를 받았어요. 근데 저랑 제 와이프랑 헬스 PT를 각자 다 30회, 30회씩 끊었어요. 네. 예. 근데 30회씩 끊었는데 그게 30회, 30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 와이프는 교정 때문에 헬스가 자기한테 안 맞는 걸 알았어요. 그 PT가. 그래서 음, 와이프의 받던 그 나머지가 뭐 20 몇 회가 네, 있었다면 그거를 저한테 이전을 해줬어요. 네, 그게 15회인지 30회인지 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받았고 두 번만 받아도 되는 거를 일주일에 이제는 저한테 이전해 줬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시흥에서 살았는데 천안으로 또 이사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안으로 이사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서 그 매일 거의 PT를 받듯이 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었어요. 왜? 음, 콜레스테롤을 잡기 위해서 풀떼기를 먹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풀떼기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원래 전 좀 더 극단적인데 그 살면서 이게 부정적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스트레스 받는 저는 뇌가 풀 가동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마인드로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 네. 한 번도 제 인생에서 헬스를 먹으면서 풀떼기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뇌가 각성된 것 같아요. 근데 아,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면 많은 병이 생기는 거 알죠? 예, 예. 네, 잠을 못 자면 그냥 챗 GTP한테만 물어봐도 제일 공포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럼 사람은 피해 망상도 어떤 그런 기질이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내 인생이 이제 좆되는구나. 왜 잠을 못 자면 뭘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치유하면 된다고 하는 또 약을 먹어서 또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그 약을 먹기 위해서 그 약의 부작용을 위해서 또 약을 먹어야 돼요. 또 수술해야 돼요. 이게 그냥 갈수록 엉망인 거예요, 인생이. 예, 예. 그게 5월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느 아침에 새벽까지 내가 잠을 못 자면서 바닥을 탁 치면서 생각한 게 뭐냐. 악마가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죄책감이에요. 네. 죄책감. 내가 만약에 이상해지면, 아, 내 와이프, 내 아내가 죄책감이 들 수 있고,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죽거나 사라지고, 내가 뇌졸중 걸리고, 심근경색 걸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딱 하고 그날 새벽에 제 와이프가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거 알아?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고. 왜냐면 마귀의 시나리오는 나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살인하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이끌려고 한다고.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절대 아,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리고 그 선택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했었고. 네. 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또 그 풀떼기를 대충 또 저한테 먹여도 되는데 아주 열심히 또 먹였단 말이에요. 네. 때로는 안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똥을 피하다가 똥차에 제가 치양 당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발생되면 갑자기 같이 겹쳐요. 그래서 진짜 밑바닥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바닥 내려가.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바닥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와이프한테 그 정도까지 대화를 했다는 건 제가 방금 피디님의 말에 조금 답변이 됐다면 그거예요. 도덕성이고 저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 죽고 없어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올바르게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음, 좆됐다라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될까요? 너 봐봐. 그렇죠. 그때 아니 PT를 아니 굳이 하지도 않을 거를 왜 그걸 끊어가지고 나한테 줄 거면 왜 그걸 끊었냐고. 그거 완전 동남비 아니냐고 하면서 다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냥 아직 맞아요. 좆되지도 않았는데 좆될 거를 망상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이에요. 네, 5개월 동안 내가 내 와이프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굳이 내가 또 설득력이 있고 말빨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죄책감에 벌써 시달려가지고 이미 삶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네, 내가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도 안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배우자가 주변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배우자랑 결혼하면 진짜 그건 배려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네. 내 아이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건요, 깊이가 있어야 심지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제 자신이 막 칭찬하고 나는 사람들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다른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난 내 스스로의 사례를 가지고 내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내가 실제로 생각한 그 자체를 얘기하다 보면 난 이걸 남의 사례로 받아들여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미덕이라고 하는 거 끝이 없어요. 단순히 내가
그 겉도는 거를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설픈 음, 배려는 오히려 나한테 독이 돼요. 그래서 착하다는 소리는 듣는데 진짜 좋은 사람 아닌 거예요. 진짜 착하다는 음, 소리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착한 게 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왜? 남들 봤을 땐 배려가 없다, 있다에 대한 기준을 제가 지금 얘기한 기준으로 싸우지 않아요. 다들 그냥 그렇죠. 인사를 안 하고 뭔가 아니 짐이 있으면 짐을 져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배려라고 생각. 그런 것도 물론 배려지만 그런 소소한 것도 배려지만 우리 인생에는 소소한 것만 배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시기에 그 위기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툭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제 와이프에 대한 진짜 배려를 저는 그 위기 때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진짜 신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지금도 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배려가 배려가 아니라고. 네. 배려라고 하는 건 진짜 죽을 때 관뚜껑 닫기 전까지도 그거를 계속 지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써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만약 사탄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날 내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겠어요? 왜냐면 사탄의 입장에선 내가 영향을 커진 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럼 나를 어떻게 음, 해서든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잖아요. 헬스를 하면서 풀떼기를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뒤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리고 뒤지게 실제로 만들었다면 줄줄이 다 뒤질 텐데 내 와이프도 거기 죄책감에 살아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저희 엄마는 어떡 하겠어요? 유일한 음, 아들을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희 엄마를 그동안에 비난했던 저희 친척들도 있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음, 진짜가 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맞죠? 그럼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아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가 오히려 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깨달음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근데 난 음, 이게 배려인데 여기까지 사람들 생각할까요, 과연?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내가 줬대면 그냥 이기적으로 돼버리고 몬스터, 그냥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 티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맞아요. 다 완전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 일반 관계에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해요. 답이 됐어요? 아, 네. 사실, 이런 그 행복의 관계, 그러네요. 진짜. 그래, 정말 이게 정말 행복이 연결이 되네요. 음. 사실 대표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 남편이랑 약간 지금 이렇게 막 그 해왔던 말, 행동이 잠깐 이렇게 잠깐 스치면서, 아, 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 탓하고,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상대방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좀 그랬던 성향이 좀 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대표님이 여기서 또 이제 인지를 또 하셨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셨고 또 다른 또 관점으로 또 생각이 그거를 많을 또,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줬들 때는 네, 생각이 그게, 평소보다도 훨씬 더 빡세게 생각을 많이 하고 더 깊어지고 또 다양하게 생각을 왜 죽음 앞에 선 사람들 더 생각이 더 성숙될 수밖에 없어요.